안녕하세요. 문학카페 시 한잔 하실래요? 네, 오늘은 마경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진행으로 진행할 텐데요. 마경덕 선생님 제 맞은편에 해서 음성으로 하실 거고요. 그 대신 마경덕 선생님 시와 또 우리 텍스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네, 좀 강의가 좀 많아서 네. 좀 곧들 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여기가 강남문화원인데요. 강의 끝나시고 이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경덕 선생님 시 하면 너무 많은 시, 유명한 시들이 많지만 저도 이제 오늘 한 구매를 이제 뽑아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집, 마경덕. 저 집이 고요하다. 노련한 주인은 바람에 목까지 벤 전적이 있다. 팔을 휘두르던 무사는 끝내 집에 들지 못하고 칼만 제 집으로 돌아왔다. 과업을 마치고 싸늘히 식은 침묵을 달아보니 400년이다. 저 잠을 깨우면 잠복한 사리가 튀어나와 누군가의 목을 겨냥하리라. 비명을 맛본 칼의 피맛을 잊지 못한다. 눈을 가리고 정확히 급소를 찾아낸 사내처럼 집이 열리면 단칼의 어둠의 목까지 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함부로 나서지 않는 칼. 칼집도 제게 꼭 맞는 몸만 모신다. 둘은 혈연 관계. 더러 길을 놓치는 처녀도 있어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늙은 어미처럼 빈 칼집은 불안하다. 칼날끼리 불꽃을 토하는 칼, 미쳐 날뛰던 기운도 집에 들면 온순하다. 칼을 달릴 수 있는 건 칼집뿐이다. 이게 사물의 네, 사물의 입에 담겨있는 시죠. 네. 선생님, 저는요, 미쳐 날뛰던 그 기운도 칼집에 들면 온순하지만 그 칼을 달랠 수 있는 거는 오직 칼집뿐이라 그랬어요. 네. 칼집은 칼의 집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거나 전쟁 때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모든 가업을 마치면 어디로 오냐면 사람은 다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집이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곳이거든요. 네네. 집에 가면 모든 게 무장해제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과연 집은 어디일까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관무쌍한 장수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갓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아줄 수 있는 건 어머니고요. 네. 그 어머니가 칼집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칼집. 그래서 내 고향은 어머니. 이런 공식하고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칼집. 이제 우리가 보통 집이라 하면 편안하다, 쉴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안경도 우리가 안경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안경집은 자기가 일을 안 할 때 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은요, 집이 없으면 굉장히 날카롭고 누구를 다칠 수 있지만 일단 칼집에만 들어가면요, 안전해요. 그래서 칼집은 자신을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로 제가 칼집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이 임진왜란이 지금 난 지가 40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쓰던 그 장수의 칼을 생각하면서 제가 쓴 거죠. 너무 멋진데요. 과업을 마치고 싸늘히 식은 침묵을 달아보니 400년이다. 예. 그 400년이 임진왜란을 상징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전쟁이 있어도 칼 가지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칼이 전부였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로 칼집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카르 노래에 김은 소설가님이 카르 노래를 쓰기 전에 아산 현충소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을 가만히 말없이 들여다보고 왔다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럼 칼을 들여다보면서 작가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을 상상했겠죠. 네. 그죠? 네네. 그래서 뭐, 김 선생님이 임진왜란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상상을 하면서 그 자료를 물론 찾아봤겠지만, 그 칼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말 없이 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애로운 작가의 모습.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모습도 상상하면서 제가 칼집을 썼어요. 아. 예. 그래서 칼집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 선생님 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네. 칼을 통해서 또 어머니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우리 또 임진왜란의 때 그런 칼의 침묵이라든지 칼의 쓰임, 그 상황도 또 생각하게 하고, 네. 선생님은 이렇게 또 특히 여기 사물의 입도 있지만, 또 신발론에 대해 첫 번째 네, 시이 네. 신발론이잖아요. 첫 번째가 신발론. 그 다음에 글로브 중독자가 두 번째고, 네네. 그 다음에 사물의 입이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녀의 외로움은 B형. B형이 네 번째고요. 최근에 악어의 입속으로 입속으로 들어간 들어가는 밤. 시집 제목도 정말 너무너무 신선하고 젊고, 정말 마경덕 선생님의 이 이미지에 답다. 그런 정도로. 근데 사물에 대한 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신발론도 사실 사물이잖아요. 예, 제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는 김기택 선생님이에요. 아, 김기택 이제 선생님. 우연히 제가 만난 시가 틈, 멸치.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초보자 때 만났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김기택 선생님이 그 틈을 가지고 시를 쓰시고, 네. 예. 그리고 먼지를 가지고 시를 쓰시고, 먼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멸치 같은 거. 멸치 같은 걸 가지고 시를 썼는데 사물이잖아요? 그 사물 속에서 뽑아내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김기태 선생님 영향으로 제가 사물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물의 입은요, 시집 한 권이 다 사물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몽땅 다 사물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입. 사물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으로 사물의 입. 사물의 입을 달아서 그냥 말하는 걸로 해서 사물의 입이라고 제가 이제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선생님이 정하시고. 네네. 사물 그래도 멋인데 사물의 입 해가지고 네. 정말 사물을 통해서 사실 뭐 멸치나 선생님의 이런 칼이나 칼집이나 통해서 우리 인간 사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거니까. 그죠? 사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인은 더 많이 절망하기 위해서 폐잔병처럼 시를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 역시 절망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 힘이 세다고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 패배를 선택한 시인이 되었죠. 그 나의 시쓰기는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응시하는 기억들 그리고 희망을 예감하는 삶의 기적.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상처가 곧 힘이거든요. 이게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아픔을 몰라요. 그 아픔을 모른다면은 그 세상에 상처받는 영혼들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고요. 이렇게 소외자들, 사회에서 엄지에 사는 소외자들을 위해서 시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너무 행복하면 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절망하고 가지지 못한 결핍이 너무 많아서 네. 그 결핍의 힘으로 시를 쓰지 않나. 내가 결핍이 없었다면 저는 시를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결핍이 나에게는 좋은 시의 소재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어디서 인터뷰하신 걸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왜 하늘에 준 형벌을 천형이라 그러잖아요. 네, 천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천형을 누군가는 외로움을 얘기하는데 시인인 특히 마경덕 시인은 너무 외로워서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맞아요. 제가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좀 객지에 올라온 지 혼자 달랑 올라왔거든요. 네. 내려갈 차비도 없이 혼자 달랑 올라와서 네. 제가 보낸 그 애로웠던 시간들이 다 저의 힘이죠. 혼자서 보냈던 애로움 힘이 저의 시의 좋은 밑거름이 됐어요. 지금 외로움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여기 영상을 보는 분들 위해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저는 애로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애롭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 슬퍼할 때는요, 악한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우리가 애로워요, 나 지금 슬퍼요 그러면요, 절대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안 일어나요. 가장 인간 본연의 순혈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애로움이가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애로움이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애로움을 잘 이용하면은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독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애로움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외로움, 그냥 추상적인 외로움인데, 외로움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느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네. 뭐 가슴에 통증이 온다든지, 근데 저는 잠을 못 잔다든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내 신앙의 힘이. 아, 내 종교가 있었고 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극복이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외롭다 해도 그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아. 뭔가.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외로움에서 좋은 에너지를 발견했거든요. 네. 나쁜 에너지가 아니라 외롭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맑고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발견해서 저는 외롭다는 것도 참 좋다고 봐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커피도 사주셔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눴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그 솔직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치면 뭔가 이렇게 그 본연의 맛을 느낄 네.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덧칠하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더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그냥 느낌이 있는 받았거든요. 그대로가 있는 좋아요.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좋고 네. 뭐든지 저는 우리 고향 여수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왜 아름다웠는지 아세요? 소박했어요. 소박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소박해서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근데 지금은 여수를 가보면 너무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여수의 밤바다. 너무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그 관광객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오동 장운도가 있었어요. 무인도였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네. 봄만 다녀가는 곳이에요. 네. 봄이 되면요, 그 산 정상이 벚꽃으로 하얗게 피는데, 그때만 해도 그 도산대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지척인데, 거기는 배가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저 섬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배가 다 들어가고 가로등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그대로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선생님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시면서 그곳은 봄만 다녀가는 곳이었거든요. 그 봄만 말이 다녀가는 너무 곳. 시 같아요. 한 줄이 거의. 파도 소리하고 봄만 다녀가는 곳이었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이제 인간들이 때가 많이 묻어서 여수에서는 물론 지자체 때문에 뭐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요. 근데 저는 다른 데는 손대도 장군도만은 손을 안 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애로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그 아련하고 애틋함 있잖아요. 그걸로 남겨뒀으면 내내 그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군도에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애로움이 사라져버리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리운 그렇죠. 건데 가버리면요 사라져버려요. 이제 저는 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수에. 신월리 보리밭이 있었어요. 그 바닷가에 그 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 근데요, 제가 너무 그리워서 몇 년 전에 가봤거든요. 네. 보리밭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뭐가 거기 재개발이 돼갖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보리밭이 사라졌구나. 그냥 보리밭은 내 속에 있는 보리밭으로 만족하자. 전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너무 대면 재개발도 물론 좋고 발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꼭 발전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배로 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그래서 솔직하시잖아요. 그죠? 네. 솔직하시고, 시와 선생님이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생활이 거의 시거든요. 예. 똑같아요. 거의 사람하고 거의 일치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 네, 그래서 얘기는. 정말 더 다가가고 싶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의 여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꽉꽉 채우고 너무 발전하는 게 오히려 진짜 여백을 조금 없애지는. 그 그리움의 아닌가. 여백을 좀 남겨놨어야 네. 되는데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네. 그거 시인이 아니면 못 느끼죠. 네. 시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쉬움과 애틋함과 아련함과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내 고향 여수가 그렇게 많이 그립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이런 시가 너무너무 좋은데, 다 지붕이라는 시도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맨 지붕. 마지막 부분에 투둑투둑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비에 발목이 부러지는 소리, 사방으로 빗물 튀는 소리, 피를 수혈하는 밤, 젖어야 사는 것들은 지붕이 없다. 그런데 이 젖어야 맨 마지막에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저는 이 비는 식물들에게 피해요. 비가 안 오면 죽어요. 네. 그래서 비를 맞아야 되는 것들은 지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젖어서 하는 것들은 지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가 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써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적 상상력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서 소재를 어디서 얻으시는 저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옥상에 대추나무, 감나무 그런 유실수가 몇 그루 있어요. 크진 않지만 옥상에 그게 살아요? 예, 살구꽃, 뭐 살구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만 오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비를 안 맞으면 죽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2층에 사니까 그 2층에 누워서 빗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젖는 건 싫어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여수에 비가 오고 그러면 학교로 가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식구가 9이었거든요. 늦게 나가면 내 비 없어요. 우산도 없고 비옷도 없어요. 빨리 가야 돼. 근데 비옷을 입고 가면 비로 다 들어와요. 다 젖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 눅눅하고 축축한 기억이 싫어서 빗소리는 좋은데 비 맞는 건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워서 빗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때 제가 상상을 해요. 아, 우리 옥상에 있는 대추나무 지금 너무 좋아하겠다. 예. 살구나무 지금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도 능수화가 있었거든요. 능수화가 수세미나 막 호박덩굴 사이로 쭉 내밀었고 입술을 내밀어. 네. 빨간 능수화가. 그러면, 저거는 첩의 입술이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요? 저건 첩의 입술 같은, 첩의 입술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써서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맞아야 되죠, 그것들은. 그렇죠. 예. 사람하고 달라서 식물은 비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사람은 비 안 맞아도 살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선생님만의 그런 반짝반짝 번뜩이는 그 약간 뭐라 그러죠?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타고나는 거죠, 선생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까요? 저 공부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했다는 거는 책을 많이 봤다는 거, 독서. 독서의 힘이지. 제가 3년 동안 솔직히 시를 배웠지만 누가 나한테 시 한 줄 준 사람이 없어요. 한 줄도 전에 시어를 못 얻어봤어요. 그냥 선생님들은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시어를 엄청 많이 주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다 줘요, 아낌없이. 진짜? 예. 그래서. 그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예, 시어를 제가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어를 줄 때 소유권을 분명히 해요. 어떻게? 글을 써오신 분만이 가져갈 수 있고 나도 못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은 같이 다 쓰면 싸움이 나니까 참고만 해라. 그 대신 작품을 써온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저도 못 가져가요. 근데 나오는 거는 줘야죠. 제가 그걸 애키면 안 되죠. 그 시를 딱 읽은 순간, 학생들의 시를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나시는 거죠? 그 생각 나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저도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막 시어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막 받아 적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다른 시인들이 내가 다 써줬다. 그건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해준 건데 그걸 갖고 정리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도 받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시기를 하죠. 다 써줬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언어를 막 방언처럼 터져 나오는 언어를 내가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막 순식간에 터져 나오니까 시어를 참 많이 줘요. 정말 많이 줍니다. 네. 네. 선생님이 거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강의를 하시고, 강의를 해요. 그다음에 또 끊임없이 또 시도 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는 제가 너무 게을러서 잘 안 쓰는데 청탁이 오면 그때 써요. 진짜요? 청탁이 오면 써요? 너무 바쁘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원고 마감날이나 아니면 지나고 나서 양해를 좀 구하고 며칠 얻어서 그 사이에 써요. 저 게을러요, 되게. 근데 청탁이 딱 오면 그래도 딱 쓰려면 딱 써주죠? 쓰려고 맘먹으면 쓰죠. 누가 들으면 또 나보고 건방지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쓰려고 맘먹으면 써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저거 얼마나 잘났다고 저런 소리 할까. 근데 그거 정말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예, 쓰려고 맘먹으면 써줘요. 억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써줘요, 그냥. 네, 선생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게 느껴져요. 정말 솔직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투명하다랄까요?
그대로 담백하시고 네, 담백해. 시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전형적인 제가 시인의 거짓말을 잘 못해서 있는 그대로를. 그 있는 그대로 태어나니까 좀 오해도 진짜 많이 받죠. 누가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네. 있어. 아이고, 얼마나 자기가 시를 잘 써서 아니, 써준다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아.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들의 사실인데. 몫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고. 그렇죠. 네, 사실이에요. 네. 오늘 아무튼 마경덕 선생님 모시고 너무 귀중한 말씀을 좀 너무 진솔하게 솔직 담백하게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정말 시들을 보면 여기 보면은 정말 야 제목들이 뭐 너무너무 진짜 그 사물에 대해서 저는 그 멋져요. 제목도 단순하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게 학원 뭐를 이제 예를 들면 뭐에다 뭐를 보태서 좀 제목 자체도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평범한 시가 거의 없어요. 제목이. 네, 정말 그래요. 제목도 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네. 느껴져요. 뭐 학원도 있고 하강 같은 거는 뭐 그대로 썼지만 나무 어머니- 고아원도 있고, 예, 나무 고아원. 예, 그다음에 눈물의 뭐 성분, 그다음에 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매달린 방 같은 경우도 정말 매달린 방. 예, 정말 특별해요. 매달린 방이 그 세탁소에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방을 쓴 거죠. 아무도 조명을 안 했더라고요. 다 세탁소만 썼지. 천장에 매달린 그 방을 아무도 안 썼어. 제가 매달린 방이라고 해서 썼죠. 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마경덕 선생님의 시를 많이 좀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냈다 그랬죠? 이게 언제 냈어요? 악어로 들어가는 그 악어. 제2의 상상이 문학상 수상작집인데, 네. 수상작집인데,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한 3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악어의 입속으로 네. 들어가는 밤. 네. 이게 악어 그나마, 입속으로 들어가는 예, 가장 최근의 작품.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선 올해는 또 게을르면 못 낼 것 같고, 이제 내년에는 꼭 한 권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열심히 써서. 우리 마경덕 선생님한테 많은 시를 청탁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빨리 6번째 시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이렇게 솔직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